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요. 대기 시간이 조금 길어가지고 원장님이 하도 치료를 꼼꼼히 하셔가지고 대기 시간이 긴데 너무 졸리네요. 피곤하고 몸에 기운이 없어요.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PD님의 척추 상태를 보면은 등이 이렇게 돼 있고 허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펴져 있는 허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무리가 많이 되죠. 이 목 상태도 C자형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목을 이제 코브라 목이라고 합니다. 이게 완전히 휘고 휘었잖아요. 이게 지금 내 몸에 있어야 되는 S자인데 목에 있단 말이에요. 모양을 일단은 만들어줘야 덜 흔들리게 돼요. 그래야 여기 이제 받쳐지는 것도 이제 힘이 덜 들어가게 되죠. 척추의 이제 배열 자체가 이제 무너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밸런스가 깨져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안 맞춰지거든요. 왜냐하면 뼈 모양 자체도 이제 변해버렸고 하기 때문에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기가 이제 쉽지 않은데 더 악화되는 걸 막는 게 이제 제일 첫 번째입니다. 허리 아프세요? 좀 아파요. 어떻게 하면 아파요? 그냥 좀 불편해요. 여기가 이쪽이 어떻게 좀 돼요? 숙이면요? 네. 숙여도 좀 뻐근하고 그리고 어쩌다가는 좀 이렇게 걸을 때도 아프고. 근데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일단 아프다. 네, 가만히 있어도 그냥 서 있어도 여기가 아파요. 이쪽에. 그럼 일단 확인을 다시 해봅시다. 네네. 아니 이거 시술하는 건 찍으면 안 되죠. 비밀이나 노하우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노하우가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일단 맞고 보겠습니다. 자, 돌려보세요. 좀 어떠세요? 너무 가벼운데 원장님? 많이 가벼워지셨어요? 네. 눈 좀 어떻습니까? 약간 필터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를 뺀 느낌이거든요. 되게 밝아졌어요. 눈 좀 이렇게 상쾌. 엄청 상쾌합니다. 보는 게 제가 원래 시력이 나쁘기도 하지만 보는 게 조금 편한데요. 그냥 편해요. 네. 그러면 시야가 더 잘 보이고 아니고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시력이 더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네. 지금 어쨌든 딱 봤을 때 네. 오, 좀 밝아졌다. 오, 예. 그 너무 신기한 게 필터가 있다가 하나를 그냥 벗겨내고 갑자기 밝아지는. 그러니까 선텐한 차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나온 느낌이거든요. 느낌. 예. 그런 거죠. 눈이 사실 맨 마지막 이게 혈액이 가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머리에 혈액순환 잘 안 되는 분은 목 치료를 받잖아요. 예. 그러면 혈액순환 양이 좋아져가지고 눈이 밝아진 느낌 들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혈액순환이 치료를 받고 머리 쪽으로 많이 가네? 이걸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네. 갑자기 확 밝아졌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목 어깨가 이게 너무 무겁다, 막 짓눌린다 이런 사람들은 네네. 상체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체에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어디가 제일 문제겠어요? 당연히 머리가 제일 문제죠. 머리도 안 돌아가요, 먹먹해요, 브레인 포그 뭐 이런 이야기들 이제 많이 하는데 늘 피곤해요, 힘들어요, 눈이 무거워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 혈액순환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목이 엄청 뻐근했었고요. 요 근래. 그리고 허리는 당연히 안 좋고 맨날 앉아서 하는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촬영도 다닐 때 막 무거운 거 들고 늘 맨날 허리 아프다 그랬잖아요. 여기 올 때마다 촬영하러 올 때 제가 여기 담당 PD잖아요. 근데 올 때마다 허리가 아프고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계속 앉아 있으면 아프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운전하던 자세처럼 이렇게 맨날 앉아서 이렇게 살짝 뒤로 빼고 하고요.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자세가. 근데 이제 맞자마자 조금 통증이 약간 허리 좀 10이었다면 어때요? 좀 괜찮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네네. 이렇게 해도 좀 괜찮고요. 아까는 뭐 가만히 있어도 계속 불편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이런 허리가 앉아 있을 때는 더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네네. 앉아 있을 때는 좀 어땠어요? 앉아있을 때도 원래 불편했는데 한 10이었으면 지금 한 2 정도로 떨어진 정도로? 통증이 좀 떨어졌고요. 네. 그 맞자마자 이렇게 괜찮아지신 것 같죠? 너무 신기한데요? 허리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네. 이게 그렇게까지 많이 안 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이었는데 8 정도로 됐어요.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지금 근데 2로 됐잖아요. 반 넘게가 지금 없어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는 위에서 허리로 짓누르는 힘이 되게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려오는 힘을 오늘은 이제 허리 치료를 했잖아요. 그러게요. 저 네. 주사를 몇 방 맞았죠, 그렇죠. 원장님? 오늘 28방 정도 맞았어요. 28방이나 맞았어요? 보통보다 한 2배 정도. 일단은 체격도 좀 되고 네. 견디실만 하고 또 주사도 비교적 잘 맞으시는 것 같아서 이제 횟수가 네. 조금 늘었는데
오늘 이제 허리를 일단은 어떻게 이제 목이 영향을 주는가를 보려고 또 그렇게 많이 한 것들도 있긴 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허리가 아플 때 허리에는 하나도 안 넣으신 것 허리 같은데요? 한 개도 안 했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보통 이제 허리 아프면 허리 주사 맞고 네네. 허리 수술을 하고 허리 물리치료를 하고 네네. 허리 마사지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꼭 허리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걸 꼭 잘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테스트 겸 네네. 이제 첫 번째 치료, 이 사람이 주사를 얼마만큼 맞을 수 있나, 주사를 잘 맞나 안 맞나, 이런 이제 테스트 겸 겸사겸사 이제 오늘 첫 번째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서보세요. 한번 걸어보세요. 네, 좀 어떻습니까? 너무 가벼운데요. 가벼워요? 네. 평상시에는 어땠는데요? 평소에 그냥 걷는 것도 신발이 무겁다 느껴질 정도로 이거 진짜로 리얼입니다. 리얼. 진짜 저는 요즘 아침에 출근할 때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막 허리도 아픈데 뻐근한데 약간 이게 엉거주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원숭이처럼. 운동을 엄청 많이 하신 분이니까 자세가 이렇게 좀 똑발라야 되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힘이 내가 들어가요. 늙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죠. 이게 늙은이처럼 이렇게 걷는 게 어느 순간 딱 현타가 오더라고요.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렇죠. 몸에 좋으라고 운동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난 이렇게 다니고 있나 이런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껴요. 근데 이게 여기만 맞아도 여기가 괜찮은데 이게 어떻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척추는 몸을 지탱하는 하나의 기둥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통나무가 아니고 하나의 조각이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긋나면 중심이 흐트러지잖아요. 네네. 무게가 누군가는 하나가 다 떠받쳐야지만 몸이 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군가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네네. 찾아내려면 하나씩 이제 없애보면 되거든요. 걔한테 힘들어 하도록 만드는 거. 지금 이제 허리가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네네. 얘를 힘들게 하는 거를 하나씩 없애보는데, 네네. 물론 이제 발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골반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목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내 자세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긴 한데, 오늘은 이제 목 부분에서 그 내려오는 무게를 분산시켜 보는 거예요. 분산해서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럼 또 이제 발의 문제는 걸어보면 또 알겠죠? 그럼 이제 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확인을 나중에 이제 차차차차 순서에 맞춰가지고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치료를 네. 해가지고 좀 가벼운 느낌이 지금 이제 치료를 하자마자 있는데 네. 얼마나 가는지도 봐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다음 치료 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 주사 양을 어떻게 할 건가, 부위를 어떻게 조절할 건가 이런 것들을 또 다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번 치료를 하고 매번 환자랑 이제 얘기를 해서 다시 치료 범위를 결정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한 10번 정도 안에 우리가 척추 네네. 전체를 기초 공사를 일단은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오늘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목을 했는데 왜 또 허리보다 목을 했냐면 엑스레이 사진에서 허리보다 목이 훨씬 더 문제가 많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10번의 치료 기회 중에 문제가 있는 곳은 6, 7번 정도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한 서너 번 정도의 이제 치료를 이제 같이 하게 되는데 네네. 이게 이제 중복되게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처음에 문제가 더 많은 곳부터 일단 또 치료를 했어요. 그게 또 하필 허리 위쪽에 있어가지고 허리에 짓누르는 힘도 조절을 할 겸사겸사 해서 이제 위에부터 이제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목과 허리를 하게 될지 또 네네. 허리를 하게 될지 이거는 치료 경과를 보고 또 다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럼 제가 다시 아플 때 주기를 딱 정확하게 좀 알아서 알려드리면 좋겠네요. 한 이틀 좋았는데 와 3일째 되니까 너무 아팠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일주일 내내 뭐 너무 쌩쌩했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시 조율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자율신경 검사인데 자율신경 검사 중에 뭐 여러 개의 숫자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봐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숫자들로 이제 분석을 하려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나와요. 네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첫 번째 이제 딱 체크하는 거. 우리도 사람을 딱 보면 첫인상을 보듯이 네. 토탈 파워를 봅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1000 정도는 넘어야 활동적이다, 활동을 좀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지금 196이잖아요. 1000이 넘어야 되는데 196이다. 토탈 파워가 거의 바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보기에는 힘이 세 보이잖아요. 그렇죠. 좀 세 보이잖아요. 네. 이거 딱 보아도 이제 근육질이고 이렇게 만져봐도 근육이 이제 많으신 분인데 그거를 제대로 못 쓴다 이런 겁니다. 너무 충격이네요. 고통이 1000인데 저는 196이요. 이거는 거의 죽어가는 병아리 아닙니까? 굉장히 이제 기운이 없고 힘이 없고 조금만 더 일을 하면 푹 꺼지고 이제 네. 이렇게 네. 되겠죠. 이런 분의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토탈 파워. 요게 이제 기준치인데 여기에 들어야 되는데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장님? 요- 갑자기 무서워지는데요? 왜냐면요, 이거 제가 검사했을 때가 네. 오늘이 아니고 좀 됐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더 안 좋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때보다 더 안 좋다. 네, 보통- 몸이 네. 지금 더 안 좋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네. 왜냐면 또 얼마 전에 제가 또 새벽에 새우 먹고 새우 요리를 먹고 네. 알러지 쇼크가 와가지고 저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괜찮아 보이잖아요. 혹은 골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 바꿔야 되는데 저번에 이제 검사한 걸로 보면 세포 자체는 굉장히 튼튼하고 좋아요. 부모님이 잘 넣어준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잘 이제 관리를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 관리하는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또 내가 너무 이상하게 사용을 해서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율신경은 근본 자체가 척추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척추가 고장나면 자율신경 고장나게 되어 있다.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척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자율신경을 치료를 하면서 척추 사진 안 찍어보거든요. 그냥 뭐 네네. 가슴이 두근거려요? 앉았다가 서면 어지러워요? 자율신경 문제네요? 이상한 뭐 증상들이 있으면 자율신경 문제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척추에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밝혀내야지만 정확하게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우리가 보조적으로 진짜 자율신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이렇게 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중에 이제 토탈 파워가 너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신경의 문제를 잘 찾아가지고 네네. 튼튼한 세포가 네.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깔아줘야지 되겠죠. 그걸 이제 오늘 치료를 시작을 했으니까 또 경과를 보시고 그 다음 치료를 또 이어서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또- 이 정도면요 196이잖아요. 네. 정상인이 1000이고 네. 그리고 뭐 엄청 건강한 사람에게 2000까지도 가나요? 그렇죠. 2000까지도 가고요. 네. 이 정도가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나 만성 피로 있어요. 그러니까 늘 피곤한 거죠, 그냥. 죽는 건 아니죠, 근데. 죽는 건 아니죠. 다시 살리면 되잖아요. 오늘 그 살리는 치료 시작했으니까 다시 이제 불을 지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팩트네요, 그냥. 팩트. 196인데 나중에 제가 몇 번 치료하고 요거 한번 비교해 보면은 네.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치료 열심히 받고 네. 네 2000까지 20대 네. 청년처럼 2000까지 나오게요. 진짜 그렇게 하려면 와. 제일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몸이 조금 좋아졌을 때요. 네. 치료받으면서 이제 몸이 좀 좋아질 수 있잖아요. 좋아졌을 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쓰던 정도까지만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나머지를 회복 에너지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좋아졌다고 막 운동하고 막 그러면 안 되겠네요. 또 써버리고 또 써버리고 그러면 매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아껴가지고 회복 에너지로 잘 전환될 수 있도록 하시면 그다음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지 마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